그렇죠? 네네. 그러면 어떤 상태일 때, 그러니까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꼭 셀프 케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기보다는 네네. 마음 상태가 어떨 때, 내 마음이 좀 케어가 필요하구나 네네. 라고 받아들이면 되느냐, 그거를 좀 열거하면서 얘기를 좀 네, 해주시면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제 미 타임, 미엠이 나의 타임이 타임, 필요한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다뤘던 주제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든지 혹은 동기가 떨어졌다라든지 혹은 뭐 수어사이럴 아이디어라고 해서 뭐 자살 충동이 든다든지 이런 큼지막한 사건 때문에 본인이 내가 정말 내 스스로를 케어할 시간이 필요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하면은 막 다리를 떤다거나 손을 이렇게 막 흔든다거나 땀이 나거나 혹은 자꾸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을 더 많이 해서 말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을 경우에는 목소리의 그 톤 자체가 많이 들쭉날쭉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미타임이라고 네. 표현했는데, 이게 뭐 아까 말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만을 위한 시간, 그쵸. 이런 걸 뜻하는 거죠, 번역하자면. 네, 자기만을 위한 시간인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만 특별히 경쟁이 더 심한 건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창 시절부터 굉장히 경쟁에 노출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 나만을 위한 온전한 시간을 갖는 게 마치 죄책감이 들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너무 사치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걸 강요하는 문화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시간이 필요해.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하루 종일 자야 돼. 그게 비효율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본인한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필요 없음을 강요하는 사회에 살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다시 앞으로 좀 가서 네네. 미타임이 필요한 이유가 어느 시점이냐는 거지. 미타임이 어떤 때 이런 셀프 케어를 위한 너만의 무언가 장치들을 좀 고민해보자를 위한 그 징후라고 할까요? 그런 건 뭐가 있을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큰 징후들 중에는 뭐 다른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 뭐 자살 충동이라든지 그리고 그렇죠. 동기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라든지 혹은 짜증을 너무 이제 본인이 일상의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너무 많이 내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꼈다든지 혹은 아주 사소한 걸로 따져보자면은 본인이 자꾸 하지 않던 행동들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어렸을 때 하던 버릇 중에 귀를 자꾸 쑤신다 혹은 손톱을 자꾸 물어뜯는다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징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인식하는 것도 문제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다 무의식 중에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항상 그래 왔던 것처럼 받아들여서 그것이 얼마나 더 심해졌는지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아주 집중해야 하고 본인 스스로에 대한 관찰을 가장 많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동물이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본인 스스로에 대해 집중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더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춰보고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객관화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그런 조그마한 행동들, 조그마한 변화들, 그리고 조그마한 감정의 그 이동도 캐치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전후를 따져서 네네. 이럴 때 이걸 해라 네네. 라기보다는 어떤 좀 우리의 일상적인 어떤 습관이나 태도나 이런 걸로 있어야겠네요. 그쵸. 여기서 말하는 셀프 케어를 한다라는 어떤 여러 방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겠네요, 그냥. 일상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게 아까도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잘못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고 그게 꼭 본인에게 필요한 거라는 걸 자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그럼 셀프 케어라는 단어와 연결시켜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냐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죠. 이게 상황은 그렇게 좀 보고 네. 그래서 이게 뭐 특별한 뭐가 징후가 있을 때 우리가 뭐 지금 셀프 케어가 정신 질환을 치료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 아, 그 그거는 전혀 아니죠. 힘들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가 그걸 극복해낼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고 네네. 그런 거라기보다는 좀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을 좀 해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요런 증상들이 더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럴 때는 좀 더 집중적인 케어가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얘기가 너무 이렇게 이론적으로 가서 네네, 그렇죠. 대표님은 네네. 그런 증상 내지는 아 내가 마음 상태가 좀 이렇구나 할 때 하는 어떤 대처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 명상은 저한테 맞지 않아요. 이게 명상은 맞지 않아서 명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되게 그쵸. 재밌는 게 예. 사람마다 다 본인이 맞아요. 선호하는 그런 것 방법이 같아요. 있고 예. 본인을 케어하는 방법이 다 따로 있거든요. 나도 명상은 잘 모르겠어요. 안 맞아요. 네. 이게 가만히 앉아가지고 음악을 이게 패턴이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우리 이 명상 하시는 선생님마다 방법들도 있고. 근데 그게 너무 낯간지러운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나한테는 진짜 안 맞아 체질상.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대표님도 좀 비슷한 것 같네. 네, 저는 명상을 하게 되면 잠들죠. 일단 네. 잠들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명상을 하다 보면은 제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경향이 많고 그러다 보면 좀 더 자괴감이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다른 액티비티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그 스트레스를 조금 경감시키는 행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은 저는 TV를 끊이지 않고 본다든가 제가 좋아하는 쇼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끊이지 않고 본다거나 혹은 뭐 지금은 담배를 끊었지만 담배를 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고요. 뭐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들이 있었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좀 포인트를 잡아서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저는 제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이쪽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제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셀프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시점이 제가 이제 손톱을 안 뜯다가 이제 손톱을 막 뜯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게 계속 지속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상빈, 너 지금 이상 징후가 네. 나타나고 있다. 네, 너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아. 라든지 혹은 제가 이제 입술을 자꾸 물어 뜯거든요. 이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뜯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제가 이제 느끼는 거죠. 너 뭐 이거 좀 해라. 라고 느끼는 거죠. 아마 개인들마다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있을 거예요. 아마도 부모님들이나 그쵸? 주변 사람들이 지적해 주기도 했을 거고 맞습니다. 알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자각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예를 들어 쉽지 않죠. 발 떠는 거. 그리고 남들이 얘기해 주면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모르잖아,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도 얘기해 주겠지.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게 심해졌으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지를 하고 나면 뭐 TV를 보거나 네. 밥을 먹거나 맛있는 걸 먹거나 이런 걸 하신다. 네. 저는 뭘 하냐면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이 넷플릭스를 그쵸? 멍 때리고 틀어놓는다던가 아니면 잔다거나 네. 아니면은 다음부터 이렇게 먹는 것도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그러고 나면 사실 별로 게임을 한다거나 네네. 이런 것들을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 어떤 징후가 보이면 그런 걸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정 시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그 시간 동안은 그냥 그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를테면 주말 같은 시간이라던가 이런 시간 동안을 아예 풀로 그냥 그렇게 해서 채워버려. 근데 고민이 되는 건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렇게 하면 근데 그냥 사람들은 다 원래 그렇게 살지 않나? 힘들고 지치고 그러면 뭐 영화 보고 딴짓하고 뭐 술 마시고 뭐 그냥 원래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걸 굳이 셀프 케어라고 부를 이유가 있나?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뭐 제가 찾아온 것 중에 보면은
12가지의 셀프 케어하는 방법 중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셀프 케어의 루틴을 만들어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거나 혹은 이렇게 따지시는 분도 있어요. 야, 내가 셀프 케어를 위해서 이 행동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다른 행동들이겠죠. 본인이 흔히 이야기하는 효율성에 비하면은 효율적이지 않고 너무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시간, 예를 들어 잠을 잔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사회에서 이걸 하라고 장려하거나 조장하지 않는 행동들, 이런 행동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혹은 스스로에게도 자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12가지의 방법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끊임없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대표님께서 주말에 그렇게 무의미하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는, 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혹은 본인이 평가하기에 그렇죠. 영화 보고 자고 게임하는 시간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혹은 금요일까지 힘을 내서 본인이 원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 말은 뭐냐면 네네. 이걸 굳이 무슨 거창한 단어 셀프 케어란 걸 달아서 하느냐라는 거지. 말하자면 사람들은 다 주말 되면 일하다 지쳤고 힘들고 하니까 어디 뭐 여행 갔다 오기도 하고 영화관을 가서 하기도 하고 뭐 누구랑 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모든 걸 하잖아 다. 굳이 이런 행위를 셀프 케어라고 거창하게 막 정의해가면서 할 필요가 있나? 이게 이제 여전히 물론 얘기하신 대로 그런 일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어떤 판단 내려놓고 편하게 해도 된다. 그게 오히려 필요하다라고 치열업 해주는 것까지는 괜찮아. 뭐 그래. 그럼 그런 정도인가? 셀프 케어는 그냥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 그렇게 이해해도 사실은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셀프 케어가 거창하게 이제 그 명사로 이제 셀프하고 슬래시하고 케어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단어라고 해서 특별하게 의학적인 용어나 아주 전문적인 용어가 아니라 본인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일컫는,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가장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하는 행동에, 본인이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에 죄책감을 느끼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라. 그리고 스스로가 행복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그렇게 미타임이 필요한 징후를 알아차려라. 그러니까 이제 오늘의 핵심 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드는데요. 그것이 무슨 특별한 기교나 스킬인 것이 아니라. 아니라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읽어내고 그것을 위해 내가 나를 위한 시간을 쓰는 것에 대해서 뭐 부끄럽다거나 아니면 뭔가 죄책감을 가진다거나 하지 말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라. 그게 이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얘기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거죠? 특별히 아이들하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데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우리가 뭐 케이스 스터디가 오늘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셀프 케어를 해야 돼라고 우리 방송을 볼 학부모가 아이에게 너 셀프 케어가 필요해. 너 그럴 때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했더니 이놈의 새끼가 이게 엄마 나 지금 셀프 케어 중이야 그러면서 게임을 시작하는데 12시간 동안 하고서도 계속 엄마 나 셀프 케어 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로서 이게 이놈을 두드려 잡을 수도 없고 셀프 케어라고 하니까 놔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애들은 모든 게 다 핑계잖아. 그렇죠. 모든 게 다. 물론 본인으로서는 정당하다고 스스로 믿을 수도 있어. 그렇죠. 하지만 뭐 딴 거 하기 싫은 거잖아. 네네. 그러니까 그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건 특히 교육적으로도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아버님 스스로도 미타임이 필요하다라는 징후를 알아차리셔야 된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런 징후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니까 굉장히 이제 밀착 관계잖아요. 24시간을 일주일 내내 24시간 함께 하시는 분들이니까 우리 아이에게 나타나는 징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에게 필요하다면 너는 이런 시간을 가져도 괜찮아라고 용인해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뭐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서 뭐 셀프 케어를 해야 되니까 특별한 기교나 방법을 써야 돼라고 나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저한테 지금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를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면 또 시간이
한참 갈 것 같아서 네네. 일단 한번 끊고 그다음에 이어서 그 질문을 제가 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